네, 안녕하세요. 아트트리 아카데미에서 초입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큐큐입니다. 제 클래스는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반짝거리고 채도 높은 일러스트를 선호하시는 분들, 취미로 그림을 즐기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귀여운 SD 캐릭터 그리기로 이론 2시간과 피드백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타블렛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의 세미나 주제인 SD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시연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SD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보자면 아트트리 초입문방 강사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주로 스트리머 분들의 작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풍 특유의 미소년의 데포르메로 채도가 높은 색감을 이용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일러스트들을 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LD부터 시작해서 SD 작업의 일러스트, 복장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맡아봤으며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관심 있으시면 아트트리 카페에 접속하셔서 큐큐 클래스 소개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클래스의 경우에는 초입문 클래스에 걸맞게 기초를 다지는 이론 강의와 더불어 시험과 피드백을 중점으로 진행되는 클래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수업 시간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으면 해서 피드백과 과제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편하게 오셔서 이론 강의와 시연에 대해서 보며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이론 강의의 경우 기초적인 공통이론 강의와 더불어 개개인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그림을 완성하는 기분으로 수업을 참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2타임으로 총 4개의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트트리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강의를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내가 디지털 그림을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혹은 지금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무료 어플이며 부분적인 유료 결제가 있는데요. 그림 앱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들어봤을 두 소프트웨어입니다. 한쪽은 이제 왼쪽은 메디방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이비스라고 부르는 페인트 툴인데요. 저는 처음 그림에 입문했을 때 이 두 가지 툴을 전부 사용을 했는데 제가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장단점은 두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였는데요. 메디방의 경우 스마트폰에 적합하기보다는 오히려 PC 소프트웨어들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비스의 경우 스마트폰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메디방의 경우 같은 메디방끼리 로그인을 통해 클라우드 공유가 가능하여 다른 기기에서도 이어서 작업할 수 있다는 점과 이비스의 경우에는 클립 스튜디오와의 연계로 클라우드를 통해 클립 스튜디오에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혹시 내가 취미로 PC에서도 무료 어플로만 사용하고 싶다. 혹은 부분 유료로만 구매하여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디방 쪽은 지금은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클립 스튜디오를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시거나 혹은 스마트폰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비스 페인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유료 소프트웨어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사이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이툴의 경우 프로의 단계에서 사용하기에 단점으로 인해서 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서 취미의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이툴 특유의 강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로 인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소프트웨어입니다. 5,500엔의 가격으로 뒤에 소개시켜드릴 유료 어플에 비하여 낮은 가격대에 속한 편이기 때문에 내가 PC 작업이 많고 단순하면서 브러쉬의 필기감이 가벼운 편을 선호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추천드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 드릴 거는 클립 스튜디오인데요. 현재 나온 버전 2의 경우에는 월정액 시스템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버전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보다 웹툰,
만화나 애니메이션 작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러스트를 작업하신다는 분들의 경우에는 셀 채색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강점으로 다가올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 툴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PSD 파일과 같이 포토샵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여 일러스트 작업도 프로 단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버전 2의 경우 색상 혼합 방식의 변화가 있어 충분히 셀 채색 이외의 작업 방식을 가진 분들이라도 사용하시는 것에 큰 무리는 없고, 앞으로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그림 시간 단축을 위한 추가적인 기능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장점을 느낀다라고 하시면은 클립 스튜디오의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샵의 경우에는요,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편집 도구가 많고 사용자 정의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서 초보자 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만, 교육 자료가 많은 편에 속해 있고 프로 단계까지 가면은 포토샵을 다루는 분들을 원하시는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포토샵이라는 툴이 많이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영상 편집기는 다른 어도비 어플리케이션과 통합되어 있어 어도비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서 내가 디자인 쪽이나 일러스트 쪽을 중심으로 작업하며 프로 단계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어도비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포토샵을 구매하시는 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정했는데 내가 지금 타블렛을 처음 구매한다, 혹은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도 타블렛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판 타블렛의 경우에는요, 연결 기기의 화면을 보면서 아래 타블렛 판에 그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 타블렛을 접했을 때 그리는 것과 화면상에 보이는 것이 좀 따로 논다는 감상이 들어서 적응이 좀 힘든 편에 속해 있지만, 일러스트를 그릴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가격대가 낮은 편에 속해 있어서 처음 디지털 그림을 접할 경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PC와 몇몇 제품의 경우에는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블렛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노트북과 함께 외부 작업 일러스트나 디자인, 사진 편집 작업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액정 타블렛의 경우에는요, 판 타블렛과 다르게 타블렛의 화면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의 경우 유리판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특징만 적응을 하신다면 판 타블렛에 비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기에 따라서 이동 작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화면 크기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구매를 하신다면 12인치에서 16인치의 크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태블릿 PC와 아이패드, 이 두 제품 모두 별도의 연결이 필요 없이 앞선 제품들과 달리 디스플레이에 직접 그릴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윈도우와 같은 PC용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터치 스크린과 펜을 이용해서 스크린상에서 수정을 할 수 있고, 키보드, USB의 연결을 통한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트북보다 이동성과 휴대성이 뛰어난 편에 속해 있어 외부 작업이 많은 분들, 이동하는 일이 많아 한 곳에서 작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에는요, 애플펜과 호환되는 제품의 경우 일러스트 작업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아이패드 OS를 사용하고 있어서 애플 기기끼리의 호환성이 뛰어나 기존의 애플 쪽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의 경우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라 삼성 쪽의 제품들과 타블렛 중에서는 이제 와콤 쪽의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두 계열의 제품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이는 와콤 인튜어더스 S의 경우에는요, 휴대하면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이며, USB 케이블 연결 모델과 블루투스 지원 모델 등 라인업들이 다양해서 사용 환경에 맞춰 구매할 수 있고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감도나 필압, 터치 감각 등 기본기가 탄탄한 제품으로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제가 디지털 그림을 시작했을 때 구매했었던 제품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와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도 사용되는 이 타블렛이 와콤 신테크 프로 24인치 제품으로 넓은 화면으로 17개의 단축키와 터치링 등 설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기본 제공되며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대가 좀 많이 높은 편이라 작업 결과물의 퀄리티가 중요하고 가격적으로 부담 가능한 환경이시라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로 넘어와서 현재는 단종된 제품이지만요. 외부 작업 시 가지고 다니는 제품들 중 하나입니다. 갤럭시북 시리즈의 경우에는요. 화면을 반대편으로도 접을 수 있어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거나 탭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C와 탭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필요로 할 경우 한 제품의 구매로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갤럭시 탭 시리즈 중에서도 학생용으로 출시한 제품인데요. 저는 외부 작업이나 영상 시청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갤럭시 탭 S 시리즈 중에서 최신 제품들 중 가격대가 낮은 편에 속해 있으며 다음 시리즈인 이제 S7과 피락과 속도의 인지에는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점이 보는데 심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에 비해 퀄리티가 괜찮은 편에 속해 있어 취미용으로 영상도 시청하며 그림을 그리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